안녕하세요. 세타랩의 문수정입니다. 오늘은 제4강 로라 기술과 국내외 로라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로라와 로라웬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로라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국내 주파수는 무엇을 쓰고, 그 다음에 파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로라 얼라이언스는 그럼 무엇이며 영역은 어떻게 되는지, 공식 인증 랩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라이언스 멤버십이 주는 혜택들을 한번 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참고로 SKT 로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라와 로라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라는 셈텍사의 장거리 전송 기술로 피지컬 레이어 기술이죠. 한마디로 라디오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로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셈텍의 트레이드 마크이고요. 로라웬은 로라의 라디오 기술을 이용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맥레이어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차이점을 그림으로 보시면 위에 상단부 프로토콜 레이어가 로라웬이고요. 그 밑에 피지컬 레이어, 즉 라디오를 이용한 모듈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다 로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로라라는 것이 무슨 기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는 프랑스사의 시클레오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한 라디오 기술입니다. 이 회사를 2012년경 셈텍사가 인수를 하면서 셈텍사의 라디오 기술이 되었습니다. 로라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롱 레인지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였고요. 셜프 스프레드 스펙트럼 모듈레이션 기법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스프레드 팩터라는 SF 값이 있는데요. 이 SF 값을 조절을 함으로 해서 비트레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어 다양한 비트레이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파수 채널별 각기 다른 스프레드 팩터 데이터열을 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받음으로 해서 만약에 SX1301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총 8개의 채널에 6개의 스프레드 팩터 변수가 있는데 이 곱한 만큼의 48개의 데이터열을 한 번에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레이트와 맥스 페일로드 컨피규레이션 값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데이터 레이트는 인덱스로 0번 인덱스는 SF12 값을 쓰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의 비트레이트는 250bps이고요. 1번 인덱스는 SF11을 쓰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440bp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5번 인덱스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5번 인덱스가 가장 빠른 데이터 레이트이고 SF7번입니다. 그때의 bps는 5K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데이터 레이트별로 맥스 페일로드 사이즈도 다른데요. 0번 인덱스인 경우에 맥스 페일로드 사이즈는 59바이트, 1번도 59바이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옆에 n인 경우에는 나중에 스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로 비트 열이 들어가 있을 때는 맥스 페일로드 사이즈가 5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라완 스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맥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페일로드 사이즈는 0번 인덱스인 경우는 51바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로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파수 법령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국내의 비면허 주파수 법령을 봤을 때 917MHz부터 923MHz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 채널당 연속 점유 시간이 0.4초 또는 LBT 적용 시 4초 이내에 송신 가능하다라는 게 법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라 같은 경우에는 0.4초 이내에 모든 데이터를 송신을 할 수가 없어서 LBT를 적용하는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채널별 주파수 대역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지금 로라 같은 경우 917부터 사용을 하기 때문에 1번 채널이 917.1 해서 32번 채널이 923.3MHz 대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LBT 기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LBT라는 것은 송신 전에 5ms 이상 수신하여서 신호세기가 65dB 이하인 경우에 전파를 발사하고
4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한 뒤에 50ml 이상 휴지할 것이라는 게 국내 법령입니다. LBT의 약자는 Listen Before Talk이라는 약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송신을 하기 전에 전파를 열어서 누군가가 지금 전파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수신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때 송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스로 4초 이내에 송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라웬 리저널 스펙에서 보면은 국내에는 LBT 적용을 다 대상으로 하여서 맥스 페일로드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각 채널별 출력도 상이한데요. 지금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134, 79, 10 이런 채널들은 3mW 이하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고요. 258, 11 이러한 채널들은 10mW 이하, 26번부터 32번 채널은 25mW 이하로 데이터를 송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번부터 32번 채널은 실외기에서, 즉 바깥에 있는 게이트웨이에서 데이터 송수신할 때는 200mW 이하로 데이터를 송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도식화해서 보면은 파란색은 3mW 이하, 노란색은 10mW 이하의 업로드, 다운로드 송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 부분은 10mW 이하의 업링크를 할 수가 있고, 보라색 같은 경우는 25mW 이하로 데이터를 송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외기인 경우에는 20번부터 32번까지는 200mW 이하로 데이터를 송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내용이 아니라 실외기인 경우이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940MHz 대역의 주파수를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밀집도가 높아서 940MHz 대역으로 따로 IoT 주파수를 할당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쯤에 상용화 버전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외에 다른 국가들의 법령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리저널 스펙들을 참조를 하시면 보시기 좀 편할 겁니다. 국내 로라 주파수의 EIRP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라 주파수 대역은 아까 917MHz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20번 채널인 920.9MHz 대역부터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20.9MHz 대역부터 921.9MHz 대역은 10mW 이하로 데이터를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의 EIRP 값은 10dB 정도 됩니다. 그리고 922.1부터는 25mW 이하로 쏠 수 있어서 그때의 EIRP는 14dB 정도 됩니다. 이럴 때 실외기의 게이트웨이에서는 23dB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말기를 개발하실 때는 922.1MHz 대역이다. 그럼 맥스 파워가 14d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로라완 스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인 디폴트 채널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국내 리저널 스펙에서는 922.1부터 3, 5, 3개의 채널을 조인 디폴트 채널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항상 이 채널은 쓸 수 있도록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21.9MHz의 이 채널은 RX2 윈도우의 디폴트 채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계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로라완 스펙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로라완 스펙을 만드는 단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이름은 로라 얼라이언스이고요. 아래 사이트처럼 loraalliance.org로 들어가시면 이 단체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각 대륙들이 로라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식적으로 65개 이상의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00개 이상의 멤버들이 지금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역을 잠깐 살펴보면 2012년 3월경에 샘텍이 로라 업체인 시클레오를 인수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2017년 11월경에 로라완 1.1 스펙을 릴리즈를 한 상태입니다. 로라 얼라이언스의 공식 인증 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 인증 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라 제품이다 라는 도장을 찍는 형태의 테스트 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븐레이어스나 티프, 데크라 같은 큰 공식 인증 랩들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TTA가 지난 4, 5월경에 정식으로 한국 인증 랩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라 얼라이언스의 멤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등급은 스판서, 컨트리뷰터, 인스티튜션스, 어답터, 퍼블릭 레벨로 나뉠 수가 있고요. 스판서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1년에 가입 비용이 약 5만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스티튜션스, 즉 연구소들은 비용이 프리입니다. 그리고 어답터 멤버가 가장 낮은 등급의 멤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퍼블릭은 아무나 접근 가능한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는 스판서 멤버로는 SK텔레콤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요. 컨트리뷰터 멤버로는 TTA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어답터 멤버로는 와이솔, 누리텔레콤, 솔루엠 등등의 많은 업체들이 현재 어답터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라 얼라이언스의 멤버 혜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판서 멤버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디렉터부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판서 멤버는 모든 활동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리뷰터 멤버는 체어맨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티튜션 멤버들은 워킹그룹부터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답터 멤버는 일단 인증부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블릭 멤버들은 릴리즈된 스펙만 받아볼 수 있는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KT 로라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KT 로라 현황은 국내에 900여 개의 파트너사가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용화 제품은 2017년 9월 기준으로 2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개발자 지원책으로 유무상 모듈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싱플러그라고 IoT 솔루션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SKT 로라의 단말 요구사항 및 인증 관련 테스트 항목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인증은 SKT 인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T는 현재 국내 인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SKT 인증만 받으면 로라 제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제품들이 SKT 인증은 받지만 국내 인증을 받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지원은 오픈하우스라는 곳을 통해서 개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SKT 인증은 오픈랩이라는 곳을 통해서 SKT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관련 사이트는 sktiot.com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로라와 로라완, 그 다음에 로라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참고 문헌은 로라완 스펙과 그 다음에 What is 로라라는 화이트 백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라 얼라이언스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라 얼라이언스 사이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oraalliance.org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샘텍 사이트와 SKT 사이트를 참조를 하였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help@setalab.com으로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빠르게 회신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